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네오콘의 대명사죠, 눌란더. 금년 초에 아마 직을 떠났죠. 그녀가 무슨 이유에선가 우크라이나전 발발 초기에 2022년 아마 2월이나 3월 이때 터키와 이스라엘의 중재,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네타냐후 아닙니다. 가 중재를 해서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거의 평화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했었다. 가스면까지 다 했었다. 자, 그것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서 파토를 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뭐 말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해서 협정문을 살펴봤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불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토를 달았지만 전혀 뭐 밖에서 언론들 추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말을 왜 하냐? 환영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게 그전에 오렌지 혁명, 유럽 마이단부터 해가지고 그 쿠데타를 전부 다 미국의 NGO들이 비정부 기관들이 관여해서 CIA가 작업을 해서 미 국무부하고 정권 교체를 해놓고 친미적인 정권 교체를 해놓고 돈바스 전쟁을 악화시키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썼다는 거.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인들의 미국의 프락시 전쟁이다, 대리 전쟁이다, 젤렌스키는 꼭 두고 합시다. 이걸 인정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어떤 압박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판세가 확 기울었다, 트럼프 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저는 그게 미국의 그게 딥스테이시든 네오콘이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그들의 합리성이라고 저는 줄곧 생각을 해왔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를 둘러싼, 이 사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런 뭐랄까 할까 확인한다. 뭐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지더라도 또 향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뭐 조변석계 하는 것이 뭐 거의 다반사니까 그럴 때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정보, 기초 정보는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눌란더 서방이 평화협정을 파토냈다. 되게 표준말로는 이렇게 파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파투라고 쓰기 때문에 파투라고 제가 적었고요. 이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것이 제가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하겠다. 유럽의 무기들을 1차적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래서 영국 총리하고 바이든이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강하게 내리지는 않았죠. 자, 그 시점에 하고 되게 판을 키우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때인데, 물론 그 다시 또 뭐 불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력적으로 보더라도 그 뭐 사용하는 미사일이 제가 뭐 영국제, 프랑스제 있지만 뭐 스톰 섀도우부터 뭐 스칼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은 발 뺐단 말이에요. 그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것인데 그거 수백 기도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스칼펠이나 스톰 섀도우 같은 거 단기간에 많이 생산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무기밖에 줄 수 없는데 그거 갖고 전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계속 시비 걸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내부 공격해서. 자, 그걸 포기했다. 그 시점에 눌란드가 이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시점 거의 일치해요. 자, 이거는 러시아전에 숨을 죽인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으로 간다는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내부가 분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군 장성들도 다 바꾸죠. 뭐 고위 정치인들도 젤렌스키한테 등을 돌리고 있고, 젤렌스키는 그냥 꼭두각시에 미국의 힘 때문에 서 있어요. 쓰러지려고 하는 걸 세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거기서 이미 이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이 이미 흘러나온 바가 있습니다. 차름 다 나오는 푸틴의 목적이 뭐였는지, 우크라이나를 그냥 중립지역으로 남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미국 쪽의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는 JFK 주니어까지 그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반전 여론이 전 세계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뿐만이 아니라 가자 전쟁까지. 왜? 유럽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그 힘들어진 만큼 미국의 자본이 이익을 가져갔죠. 그게 딥스테이트이고 네오콘이거든요. 뭐 가스를 팔았든지 무기를 팔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또는 가운데서 뇌물을 먹었든지 간에, 예. 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구석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주도권을 그나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다. 예, 큰 흐름에 대해서 감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걸 막아설 수 없는 파도구나 라고.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 이게 막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의 미치광이 행동을 하고 있는 네타냐후는 종말을 조만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자, 그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윤석열한테도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다. 자, 볼게요. 자, 저도 이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밑에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어요. 뭐 미오샤이머나 제프리 삭스 이런 사람들을 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최근에는 RFK가 죄송합니다. 아까도 JFK라고 말씀드렸네요. 이름이 비슷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리를 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네오콘이 나토 회원국을 늘리면서 돈을 버는지 무기 장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추가로 또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큰 파도가 돼서 밀려온다. 저는 이걸 좀 다른 식으로 보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세상이 바뀐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 더 이상 혁명가가 나와가지고 뭐 나폴레옹이 나온다든지 뭐 징기스칸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휘어잡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SNS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어떻게 보면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온다. 이게 눌란드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각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우리가 속았던 것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자, 제가 정치논평 165편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아마 유튜브에서는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이거 놔둬도 되나? 왜? 우리나라에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언론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르잖아요. 주류 쪽에서도 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눌란드가 선택을 했다. 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영리한 선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또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해리스는 택도 없다, 트럼프한테. 자, 지난 며칠간 올라온 정보들을 보면 그게 뚜렷해요. 자, 지난 며칠간의 큰 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해리스가 이길 수 있을까? 거기다가 제2의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도 이 중에 한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라도 성공했으면 아니랬을 수도 있어요. 예, 묘하죠.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여기서 전부 다 해리스는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죽었으면 끝났겠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신호들이 또 동시에 미국 내에 선거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는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예, 러시아 내부 공격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던 거하고, 눌란드가 이 말을 뱉은 거,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와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평화 협상을 파토냈다는 사실을 시인한 시점하고, 자, 그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선거 관련해서 이거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 소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룹. 우리도 뭐 의원들 그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uncommitted라는 이름이 가진 그룹이 있어요. 여기가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 안 하기로 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가자 전쟁을 이유로 삼았어요. 왜? 이들은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지난번에 대선 토론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듯이 계속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의 파급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파급력이 엄청 큽니다. 자, 이거 볼게요. 폭스뉴스에서 보도한 건데 미시간에서 프라이머리라고 예비선거 같은 거 했을 때 조 바이든을 민주당 내부에 씁니다.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스윙보터 치열한 경쟁주에서 되게 힘을 발휘를 해요. 위에 한번 보세요. 조 바이든은 미시간에서 81%를 가져갔는데 언커미티드 그룹은 13.19%를 차지했어요. 자, 이거는 제3지역에 있던 사람이 13.19%를 보태는 게 아니고 내부에 13.19%가 빠져나가서 반대편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6%의 차이가 있는 큰 데미지예요. 이들 경쟁주는 아주 작은 퍼센티지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그래서 스윙보트고 경합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이들 중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다. 밑에 미네소타도 한번 보세요. 거의 19%를 차지해요. 이게 빠져나가서 공화당에 가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 세력이 상당 부분이. 네. 위스콘신도 8%나 했어요. 자, 여기서 경합주 중에서 한 7, 8개 중에서 이 세 개지만 보여준 것은 이들 주에서 uncommitted 그룹에 속한 민주당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들 주는 또한 제가 짐작컨대는 약간 중동계 이민들이 많은 그런 동네예요. 예, 특히 미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자 전쟁 계속 미국이 지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민주당 찍었지만 공화당 찍을 수도 있고 최소한 기권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예, 그래서 이들 주는 훨씬 더 위험해졌다. 잘못하면 테리스가 경합주를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치명타를 볼게요. 이겁니다. 팀스터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이건 노조 연맹체입니다. 노조들의 연합체인데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들 또한 노조니까 우리말로 하면 금속 노조, 화학 노조 이런 식으로 자동차 노조 주로 공업단지에서 힘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울산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노조가 바로 정치판에 들어오잖아요. 미국도 그런 곳이라면 어디겠습니까? 러스트벨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들이에요. 5대5 주변이 미국의 과거에 우리로 치자면은 온산이고 포항이고 울산이거든요. 지금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지금 러스트벨트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여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북부 자, 이런 곳들에 노조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130만이더라고요. 노조원이. 그래서 이것은 캐나다하고 미국을 아우르는 노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5대5를 주변으로 형성된 산업단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입된 노조들의 연맹체예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1999년 이래, 그러니까 이거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죠? 3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전부, 96년 이래는 전부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 노조 연맹 입장에서 지지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에 안 하기로 했다. 진짜 96년 이래 누구를 다 지지했겠습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다 지지했었어요. 이번에는 지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지선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부 사정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이것은 이제 130만 조합원을 갖고 있고 캐나다, 미국에 걸쳐 있고 팀스터 정확한 이름은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0만 조합원이고 제가 좀 찾아봤지만 이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자동차 운수조합도 자동차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노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3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굵직한 파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력한 곳이다. 특히 굴뚝 산업 쪽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굴뚝 산업 이 많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데오 주변에 그게 경합주들이다 전부 다. 이거는 엄청난 타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그들이 뭐 이메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트럼프 지지가 60%, 해리스 지지 34%밖에 안 돼요. 2배 가까이나 트럼프 지지가 많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해야 돼요. 1대2의 비중이니까. 그런데 이 노조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측을 계속 지지해 왔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입장을 안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언커미티드 그룹하고 민주당 내부에 분란이 생겨서 투표를 안 하거나 공화당 후보를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1%, 0. 몇 프로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대형 노조에서 속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가 끝난 거죠. 왜? 그 경합주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외 주들은 전부 다 뭐 민주당, 공화당 입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경합주에서 다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선거는 완전히 대패한 거죠. 그거를 네오콘이 모르겠습니까? 눌란드가 모르겠습니까? 한다고 봐야죠. 그 꼭지점이 딱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두 번째 암살 시도 미수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앞뒤가 크게 달라진다? 그럼 그걸 누가 뒤에서 모의했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또한 유럽의 지금 상황도 이렇죠. 지금 독일이 빠져나갔죠, 이제. 딴 데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영국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겠죠. 영국은 EU도 아니고 미국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라예요. 계속 끝까지 형님으로 모셔야 돼요. 순장조예요. 순장조. 자, 이태리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도를 타는 거예요. 이태리 전국에 수백 개의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수막이라고 하기에는 우리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현수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게 수백 개가 걸려서 이태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칵 뒤집혀서 이거 없애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일부 포스트에는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무기 사는데 돈 보태지 마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노. 자, 이것들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이라는 부분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덜불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게 네오콘의 판단이고 그 핵심은 두 번째 트럼프 암살 실패다. 그래서 뭐 해외 외신 보도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무게 중심에 있는 분위기거든요. 유럽 전반에. 근데 그거를 옮겨 붙을까봐 최소화하고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이제 보도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죠. 주로 좌파 우파 논쟁이고 이건 거구의 생각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거구의 그늘 안에 이걸 가둬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민자 문제로 또 밀어붙이고 그것도 좌우로 갈라서 또 그것도 거구다. 거구는 또 이런 전쟁까지 하지 말자 그런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한 논리죠. 그렇게 넘어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사지를. 예,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놀란드가 네오콘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러면 수순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수를 두기는 힘들다. 선거가 11월 5일이죠. 미국 선거가. 그러면 지금 한 4주, 5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는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 다뤘던 이 내용이죠. 미국이 계속 주도해서 아시아 나토,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이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다른 나라도 붙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미국이 주도해서 밀어붙이고 윤석열이나 대통령이 탄생하자 일본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해냈잖아요.
밥 다 지어놓고 막판에 돌아선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타이밍에 눌란다가 저 말하는 타이밍에 그래서 기시다가 오 이거 아닌데 하면서 퇴임을 앞두고 급거 한국까지 날라와서 갑작스레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서 미국한테 더 큰 목소리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었죠. 근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거 하면 나 큰일 난다 라고 손을 내저은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승리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전 세계 22개국 중에 꼴찌가 아니었다면은 꼴찌가 아니라 뭐 한 10등, 10등대 후반만 하더라도 갔을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 국민의 승리예요. 깨어있는 만큼 우리가 막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시다는 일본은 이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본인들이 덕을 보는 게 훨씬 많겠다. 일단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적개심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큰 힘을 갖게 되는 거. 거기랑 러시아랑 줄이 닿게 되는 부분. 그래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팽창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탄 지가 오래된 일본이 그 힘에 짓눌리게 될까봐 그것을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는 남한을 내 밑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즉 이것은 지금 남한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일본이 형님에 있다는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시다의 행보는. 그래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이 되면은 미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힘이 빠져가고 있고 일본이 얘기란 말이에요. 일본이 형님 노릇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한반도 분단 고착화. 이 핵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에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정치 세력이 계속 형성을 할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일본 자민당화 내각제를 통한 자민당화 그 우리 정치 세력들한테 춤이 꼴딱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이낙연이 있을 때 그들이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게 다 날아갔기 때문에 기시다는 엄청나게 열받았을 거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다 하자고 그래놓고 끝에 가서 내가 팽개친 거니까 기시다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속내가 드러났죠.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도 눌란드가 저는 결정을 했을 때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 경합주 7, 8군데에서 다 이길 가능성도 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딥스테이트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왜냐,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빌 번저라고 CIA 국장, 거기도 딥스테이트 한 부분이잖아요. 옛날 러시아 대사였었죠. 나토가 팽창되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 눌란드가 저런 말을 하게 됐는데, 뒤에는 러시아의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군사적 압박, 핵전쟁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실제 엄청나게 두렵게 느낀 부분은 브릭스의 확대. 그게 이번에 러시아가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카잔에서 멤버수 확 늘릴 수 있고 지금 준비 차근차근 해오는 브릭스 화폐,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달러를 배제하는 결제 시스템.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걸 진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엄청나게 타격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자본은 그 유태인 자본 있죠. 로스차일드로 대표되는 그 자본은 미국의 지금 연방준비위원회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아니에요. 정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 바깥의 은행가들의 연합체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미국 행정부가 잘못하면 그 돈 들고 재산에 손해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계치가 낮아요. 견딜 수 있는 임계치가. 그 자본의 힘이.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컸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너 계속 이러면 이번에 우리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다시 중국이라는 큰 힘에 부대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치는 않지만 미국이 그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우리도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 이런 압박이 저는 가장 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친장난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한다 하면, 뭐 제 생각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미 와서 종전 분위기죠. 왜 눌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리 자복을 하는 거잖아요. 더 큰 파도를 맞기 전에. 그 다음, 방향은 당연합니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러시아가 좀 짜놓은 틀이잖아요.
몽골 잘라내고 북한 잘라냈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타이완 긴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할 거다. 이번에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안 하기로 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 타이완에 되게 관심 많습니다. 일본 정치인들. 요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미국을 대리해서 일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그게 물 건너갔으니까 일본이 열받은 거죠. 윤석열 욕 막 했겠죠. 그렇지만 기시다의 지지율도 만만치 않지.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된다는 것은 북미 종전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래야지 한반도가 중국을 버텨내는 축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미국도 투자할 수 있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이 활발해질 수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숨통이 튀는 거예요. 지금 투자처가 없잖아요. 투자처가. 예, 그거거든요. 거기서 중국도 당연히 오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지난 몇 년간 물속으로 깔아앉아 있었던 기후변화나 수소에너지 이런 걸로 차세대 그런 뭐 우주개발, 민간 우주사업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게. 그래야지 경제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옛날 쓰던 거 버리고 새 물건 사게 해야 되니까. 연료체계, 자동차, 큰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들. 우주산업 같은 거. AI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 다시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왜? 중국과 미국이 그냥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스템이 생기지가 않아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극화로 되게 가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예, 달러의 급격한 몰락도 막을 수 있고. 자, 그런 게 다시 불붙을 수 있어요. 수소나 이런 것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나 내부 정치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덩치만 커진 상태예요. 예. 즉 패권 경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80년대 지나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군부 독재가 민간으로 참 전이되면서 IMF라는 큰 시련도 맞았죠. 우리 자본주의가 가졌던 어떤 거품이 빠지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버텨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와 지금의 민주주의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죠? 외부의 자극도 있었고 내부의 분출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다 없죠. 둘 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걸 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소수민족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이권도 크게 걸려 있습니다. 네. 자,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눌란드가 다극화를 인정했다. 미국의 네오콘과 딥스테이시. 그렇지 않으면 몰락이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언젠가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포기를 했다. 제 말을 배탐으로써.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치광이 냈다는 향후는 끝날 수가 있다. 그건 기술적으로 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잘못했다. 이런 거 안 해. 못하게 할 거야. 막 꾸짖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석 빼면서 할 거예요, 아마. 자, 거기다가 윤석열이 비슷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윤석열의 처지도 같아진다. 기댈 데가 없어진다, 이제는. 그렇지만 그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한번 발끈하고 죽겠다. 자,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반도에 소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최선의 시도는 할 것이다. 김건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